부자 아빠 청홀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홀림입니다. 11월 중순이고 내년도 목표를 세우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방송 때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방송 안 보신 분들은 자, 여기에 있는 지난 1부 목표 방송을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자, 좋아요. 목표의 중요성을 안 건 좋아. 그런데 사실 목표를 세우기만 하고 그리고 이 목표를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작심삼일에 끝나버리고. 이것은 목표 자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지속하는 방법, 해내는 방법을 몰라서 그럴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은 목표를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세우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울립의 목표 설정 5단계.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가슴 뛰는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일단 목표를 정해야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표를 잘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정하고 이 실행하는 단계에서 실패하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표 설정을 잘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 허황된 목표를 정한다든지요. 본인에게 맞지 않는. 지금 예를 들어서 소득 목표를 정하는데 지금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이 나는 내년에 갑자기 10억을 벌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목표 설정을 잘못하는 거죠. 그러거나 아니면 너무 좀 구체적이지 못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예컨대 나는 내년에 부자가 되겠다. 이거 뭐예요? 측정할 수도 없고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 없고. 이런 것도 안 좋은 목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거.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목표를 세워야 된다, 목표가 좋다, 중요하다, 이러고 하니까, 그래? 나도 한번 세워볼까? 하고서 너무 그냥 건성으로, 막연하게 목표를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실천하는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진짜 지금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게 뭔지, 반드시 하고 싶은 게 뭔지. 이게 일적인 것도 좋고요. 취미 쪽인 것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인간 관계도 좋고. 내가 지금 반드시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너무 허황되지 않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겨우겨우 얻어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목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 청홀님도 매년마다 연간 목표를 세우는데요. 내년도 목표를 이미 세워놨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아서 좀 여러 가지를 세웠는데요. 예컨대 저는 내년 상반기 때 저의 이 두 번째 책을 낼 것이고요. 상반기 안에. 그리고 또 내년 목표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내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우리 닥꿈스쿨의 외연 확장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매출 성장 목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정해놨고 기타 몇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목표를 정하지 마시고요. 제일 좋은 거는 딱 하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 놈만 정해서 그 놈만 패는 겁니다. 그 놈만. 정말 중요하고 좋은 목표 하나만 정해서 그것만 이루는 것도 그러면서 매년 그걸 반복하는 삶도 정말 멋진 삶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단계를 잘 해보시고요. 자, 목표 설정 5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는 이 설정한 목표에 싹을 틔우는 단계입니다. 목표에 싹을 틔워라. 이게 무슨 말이냐. 목표를 세우기만 하고 그냥 놔두면 얘가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 싹을 틔워야 됩니다. 그럼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 앞글자를 따서 적심알 이렇게 정했습니다. 적심알. 뭐냐면 적고 심고 알려라 이겁니다. 자, 적어라. 목표는요. 그냥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만 두면은 힘이 약합니다. 적어야 됩니다. 내 플래너에 적든지 일기장에 적든지 책상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크게 적어 놓든지 아니면 많이들 하고 있는 비전 보드에 그림과 같이 사진과 같이 걸어 놓든지 하고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요. 심어라. 어디에? 잠재의식에 심어야 됩니다. 우리들 의식의 힘은 이런 일반 의식보다 무의식, 잠재의식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에 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0번 쓰기 같은 거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100번 쓰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목표 한 문장으로 정해서
매일 아침마다 100번 쓰기 같은 거 한번 해보십시오. 100번 쓰기가 어렵다면 매일마다 10번 쓰기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싹을 틔우는 거죠. 자, 마지막 알려라.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그 목표의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하기 싫어지죠. 어려우니까. 근데 이것을 일부러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부터. 가족들에게 알리고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알리고 회사 동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SNS 같은 데다가 불특정 다수한테 가능한 많은 사람한테 알리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내가 이루지 못하면 부끄럽죠. 창피하죠.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이것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공표하는 것이죠. 저는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요. 저는 목표를 세우면요. 그것을 가능한 많은 사람한테 알립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얘기하고요. 이런 강의장에서도 온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요. 나는 내년에 이거 할 거라고. 그리고 제 SNS나 유튜브, 우리 이웃님들, 팔로워님들, 구독자님들 다 알립니다. 그럼 몇십만 명 되거든요. 그렇게 다 알렸으니까 제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스스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목표의 싹을 틔우시고, 세 번째 단계는 그 세운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 설정까지는 정말 잘하는데 그 뒤를 이어가지 못하고 작심삼일에 그치는 이유가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년의 목표를 나는 10kg 다이어트를 할 거야 라고 정한 겁니다. 좋아요. 그런데 10kg 다이어트를 하겠다고만 정해놓고 뭔가 구체적으로 매달 뭘 하겠다든지 언제까지 뭘 하겠다든지 그냥 운동해야지 먹을 거 적당히 먹어야지 막연하게만 생각해놓고 그냥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계획도 막연하니까 뚜렷한 게 없으니까 내가 계획을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점점 힘이 약해져서 작심삼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10kg 다이어트를 하겠다 하면 어떤 단계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개월 뒤까지는 몇 킬로, 6개월 뒤까지는 몇 킬로. 이제 단계적인 이 징검다리 목표를 정하고요. 이 징검다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매주 단위로 뭘 하겠다. 매일 단위로 뭘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컨대 운동에 대한 계획은 매주마다 나는 최소한 월수금 3회를 달리기를 30분 이상 하겠다. 정하는 거죠. 가능하면 그 달리기 하는 시간까지 정해놓으면 좋습니다. 아침에 달리겠다, 저녁에 하겠다. 그 다음에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식습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놓는 거예요. 나는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겠다. 간헐적인 단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음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세우고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매일매일 매주 단위로 해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제대로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를 스스로 적으면서 피드백을 하고 하니까 그걸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구체적인 계획 세우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뭐냐면 목표를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포기. 이거 약간 아이러니한 얘기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뭔가 목표를 세운다는 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운 것을 우리 인생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뭔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 뭔가는 포기해야 되는 포기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기존에 하던 거 다 하면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새로운 것까지 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예를 들면 새벽에 5시에 일어나는 걸 목표로 하겠다라고 새로운 목표를 세운 사람이 원래 매일 저녁마다 폰 하고요. 매일 밤마다 늦게까지 넷플릭스 보고 매일 저녁에 맥주 한 잔씩 마시고 이러고 할 걸 다 하면서 새벽 기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새벽 기상을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거, 소비하는 시간으로 썼던 밤 시간, 그 다음에 늦게 자는 거 이런 거 포기하는 겁니다. 밤 시간을 포기해야죠. 그래야 아침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이어트를 목표로 했던 사람이라면 그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 포기해야 되고, 그렇죠? 네. 포기할 거를 정해야 됩니다. 하고 쓰십시오.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 목표를 위해서 포기하겠다 해야 되고요. 포기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포기. 자, 마지막 5번째 단계는 결국 실행하고 스스로 피드백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실행하고 피드백하고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라. 네. 그리고 이 실행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의지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의지를 믿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제가 해본 이 실천의 시스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였냐면 결국 함께 하는 거였어요. 함께. 함께라는 시스템보다 강력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내가 뭐 새벽 기상 하겠다, 뭐 다이어트 하겠다, 운동하겠다 이런 목표 혼자서 해나가면 그것을 1년 동안 내내 해나갈 수 있는 사람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나의 의지를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세운 목표하고 비슷한 목표를 가진 어떤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같이 하신다든지 새벽 기상하겠다. 새벽 기상 모임 굉장히 많거든요. 검색해가지고 모임해서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모임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다이어트 모임, 달리기 모임, 새벽 기상 모임을 만드세요. 직장에서 만드셔도 좋고 SNS로 만드셔도 좋고 친구들하고 만들어도 좋고 가족들하고 해도 좋습니다. 만들어서 그 모임의 장이 되십시오. 그 모임의 장이 되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책임감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목표 수립 5단계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5단계 잘 참고하셔서 멋지게 목표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가장 멋진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이루고 싶은, 간절히 이루고 싶은 목표 정하고요. 그게 뭐 작은 목표든 큰 목표든 그걸 정했으면 포기할 거 과감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네, 포기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정말 멋지게 절제할 거 절제하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정진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정했던 그 목표를 반드시 마침내 이뤄내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것만큼 더 멋진 삶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이뤄냈을 때 가장 인생 내곡을 가장 멋지게 키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연말에 누구보다도 멋진 목표를 세우시고 여러분만의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여기서 세우는 목표는 여기서부터 다시 합시다. 1단계부터. 많이 틀릴 것 같다. 모바일 달성, 다시. 그 목표를 치열하게 다시 결론 다시. 아니 요거 뒷부분만 다시.